여러분의 계좌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김나연입니다. 자, 오늘 양지수는 하락 출발했지만 이내 상승 추세로 돌려내면서 양시장 모두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는 301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1072선, 1027선, 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며칠 전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로 외국인의 차익 실현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지금 개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연기금은 좀처럼 코스피 시장에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매도하고 있고요. 코스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로 포지션을 전환했습니다. 외국인이 갑자기 매수를 하고 있네요. 코스닥에서는 연기금이 지금 요즘 큰 손으로 떠오르면서 10거래일 연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담아가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특징 섹터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스푸트니크 V 백신 관련주들 강세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지금 백신 도입이 좀 지지부진하죠. 그러면서 스푸트니크 백신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플랜 B로 떠오르면서 관련주들이 연이어서 급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EID, 이화전기, 이트론 등등이 올라가는데요. 이트론은 전거래의 동전주를 탈피했습니다. 오늘도 급등을 하면서 126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철강주도 보도록 할게요. 철강주도 강세입니다. 포스코 강판이 상승에 불을 지폈습니다. 1분기 실적이 크게 개선됐다라는 소식에 전거래의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요. 오늘도 갭상승 출발 이후 지금 이 시각에도 14%가량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철강주들도 줄줄이 매기가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철강주 현재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부지런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상승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유심히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진단키트 관련주로 볼게요. 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797명을 기록했습니다. 거의 800명 가까이 기록하면서 106일 만에 사상 최고 기록을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그래서 진단키트 관련주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중에서 휴마시스가 혼자서 집에서 개인이 15분 만에 이 검사를 할 수 있는 자가 진단키트를 처음으로 국내에서 허가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진단키트 관련주 중에서 휴마시스가 이 시각 23% 급등, 계속해서 급등세를 키워가면서 상한가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외에도 호실적 발표가 잇따르고 있는 은행주, 기후 정상회의 수혜받는 신재생 에너지들 관련주도 올라가고 있고요. 가상화폐 관련주들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강경한 발언에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는 안녕하신가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함께해줄 전문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상현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또 조곤조곤한 목소리로 똑똑한 또 해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를 받으면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문자와 유튜브 댓글로 종목 고민 받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3772번이고요. 유튜브 댓글로도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써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방송이 끝나고도 김상현 전문가와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 열어두었습니다.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고요. 문자 샵 3772번으로 김상현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입장 가능한 링크를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받으면서 수익률 리뷰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리뷰해볼 종목은요, 조이시티입니다. 자, 조이시티는 3월 26일에 제시를 했고 이후로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지금까지 11% 정도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조이시티 1분기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순이익은 흑자 전환에 성공했는데요. 자, 전문가님, 이 종목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한번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 좀 눌려 있는 구간이고 최근에 이제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번에도 이제 말씀드릴 때 게임주 중에서 게임주들이 실적이 좋아질 건데 이제 상승 폭에 비해서 조이시티가 여전히 흐름이 약했었기 때문에 매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 뒤로 실제로 실적도 좋게 나왔고 그 다음에 주가 흐름도 정배열 구간 잘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10,000원이라는 이 심리적 저항 때문에 좀 10,000원을 안팎으로 왔다 갔다 해주고 있지만은 그래도 전고점이 11,000원, 11,500원, 12,000원 정도까지도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도 좀 무리 없이 좀 매수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한 번 더 말씀 좀 드리는 영역이고 게임주들이 앞으로도 계속 좋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도 마찬가지고, 근데 전반적인 업황, 그 다음에 게임주들과 이 웹툰,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의 연계하면서 시너지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도 접근 가능하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도 접근이 가능하다. 조이시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지금부터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을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최근에 그저께 제시를 했습니다. 삼성제약이 지금까지 수익률 4% 정도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공약주로 제시를 하면서 일단 자리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제약주를 요즘 보는 게 좋다. 왜냐하면 워낙에 과대 낙폭된 종목이 많기 때문에 라는 이유를 이제 곁들여 드렸는데, 사실 어제 전문가님 이 종목이 우리 시청자분의 종목 상담 신청이 들어왔어요. 근데 어제 나오신 전문가님은 안 좋게 보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일단 삼성제약이라는 회사를 보면은 안 좋은 회사일 수도 있어요. 저도 이제 뭐 제약주들, 뭐 바이오 종목들 이런 거 보면은 회사가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면은 이 재무제표나 아니면 회사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평가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또 재무제표 보면은 대부분 이제 실적들도 좋지 않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거 실적은 첫 번째로 이 회사가 앞으로 뭐 상장 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느냐의 가장 큰 결정 요건이기 때문에 확인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은, 삼성제약 같은 경우 일단 코스피 종목이기 때문에 실적 면에서 조금 더 자유로운 면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굳이 안 좋은 회사 살 필요가 없지만은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는 안 좋은 회사라도 주가가 거기에 대해서 좀 적당한지, 이 정도를 좀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 자리 정도라면은 정말 대박을 노릴 수 있는 그런 만한 자리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한다 그러면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시간을 좀 들이면은 수익을 내거나 아니면은 정말 시간만 좀 버릴 수 있는 정도, 어떻게 보면 종목 자체로도 손절 위험성보다는 익절이거나 좀 시간을 좀 소비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케이스이기 때문에, 지수가 조금 요즘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을 때 이런 장세에서는 많이 빠진 종목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약주들이 지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제도 보면은 변동성이 좀 있었습니다. 어제 젠백스에서 안 좋은 뉴스가 나와서 젠백스 계열사다 보니까 가치 낙폭이 뭐 3%까지 나왔지만은 다시 장중에 6,300원 정도까지 급반등 나오면서 한 매수가가 6,000원이었으니까 한 4% 내외까지 상승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또 양봉 지켜주고 있고 단기 이평선 좀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목표가를 뭐 지금 뭐 이전에 있었던 뭐 10,000원, 12,000원까지 보실 수는 없겠지만은 한 7,000원, 8,000원 내외까지는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 회사가 좋아서 간다 이런 느낌보다는 차트 측면으로 봤을 때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제약주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제약은 기술적인 분석 관점에서 일단 공약주로 제시를 드렸기 때문에 전문가의 말씀을 참고를 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김상현 전문가의 종목 수익률 리뷰 함께 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의 종목 힌트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종목입니다. 닥터의 노트 시크릿 종목. 오늘은 키플링, 이스트팩 등 스테디셀러 패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 공공기관 대상으로 무선 통신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GTX 착공 그리고 국토 지역 균형 발전 뉴딜의 수혜주라고도 합니다. 자, 어떠한 종목인지 잠시 후 12시 30분 닥터의 노트에서 이 종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뭔가 패션 사업도 있고 국토 지역 균형 발전 관련한 또 수혜도 있다라고 하니까 다양한 모멘텀을 안고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종목인지 한번 추리를 해보시고 잠시 후 12시 30분쯤 저희가 이 종목을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시장 정리를 키워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키워드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키워드를 선정해 오셨을까요? 네, 어제 미국 증시를 흔들었던 내용이죠. 증세입니다, 증세. 이 증세라는 게 일단 느낌이 안 좋죠. 세금 많이 가져간다 그러면 안 좋잖아요, 느낌상. 맞아요. 우리는 어떻게든 세금을 좀 조금 내려고 하지만은 이제 국가에서 이제 세금을 올린다, 증세한다 이러면은 당연하게도 이제 거부감 들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어제 미국 증시도 이제 하락이 좀 됐는데, 어제 내용이 뭐냐면은 좀 그래도 저소득층이 아니고 고소득층, 부유층을 상대로 이제 자본소득세를 인상한다.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양도소득세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증세한다라고 하는데, 무려
무려 20%에서 39.6%로 2배까지 증세를 좀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 증세가 나왔기 때문에 뭐 앞으로 좀 주가가 좀 빠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좀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증세가 시장에 막 엄청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합니다. 지금 증세를 하는 이제 이유는 그 부양책들 내놓으면서 그 부양책에 대한 이제 세수를 또 걷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부양책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네, 총 그렇죠. 5조 달러 정도까지도 계속 부양책을 내놓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지금 나라 사정이 어려워서 증세를 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지금 코로나 시국을 빨리 벗어나고 빨리 경제 회복을 해가지고 중국을 따돌리고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1등을 하기 위해서 세금을 걷고 부양책을 뿌리겠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증세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고요. 특히나 고소득층을 위한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는 지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지금 미국의 경제 지표 이런 것들이 좋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계속 부양책을 내놓고 있고, 그러니까 원래 부양책은 경제가 안 좋을 때 하는 건데 경제가 좋다 정말 역대 최고치로 빨리 좋아지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도 부양책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지표들을 보면은 대부분 저소득층이 좋아진 것보다는 고소득층의 경제 지표가 좋아진 것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이 고소득층에 대한 그 증세를 계속 늘리면서 저소득층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이 GDP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미국의 GDP랑 중국의 GDP를 봤을 때 중국이 무섭게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걸 넘어가려면은 미국 내에서 소비가 많아져야 되고, 소비가 많아지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저소득층이 잘 소비를 많아져야 이게 선순환 구조로 전체적인 사이즈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바이든 대통령은 부자들을 계속 증세를 해가지고 저소득층을 도와주고 저소득층의 소비가 늘어나는 이 구조가 만들어질 때까지 부양책이 나오면은 증세까지 나오고 이런 현상이 벌어질 거예요. 근데 증세가 뭐 반드시 뭐 안 좋고 뭐 주식을 빠지고 할 거면은 전 세계에서 그 어떻게 흔히 말하는 좌파라고 하죠. 좌파 쪽에서 증세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전 세계 좌판 다 망했을 겁니다. 꼭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증세라는 부분이 증시에 반드시 악재를 적용하지 않고 이 증세의 목적이 되게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미국의 저소득층의 소비가 늘어난다. 그러니까 미국의 GDP가 엄청난 성장을 보이기 전까지는 이 증세랑 부양책이 계속될 거고, 오히려 증세가 나타나면은 그 뒤에 부양책 이슈를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이 저소득층의 소비가 좀 증가할 때까지는 부양책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미국의 강세장이 좀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을 좀 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 또 부양책이 나옵니다. 그 바이든 대통령이 교육이나 헬스케어 관련돼서 부양책이 나오기 때문에 관련된 측면 살펴보시는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미국 시장으로는 현지 시각으로 1시 5분경부터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경제 지표가 잘 나오면서 잘 올라가다가 이 증세 이슈가 터지면서 다시 하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전문가님 말씀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소비가 증가할 때까지는 강세장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전문가님 그런데 자본소득세를 이제 물리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또 일각에서는 그렇게 되면 이번 해 올해 안에 다 팔고 떠날 수도 있다. 워낙에 세금을 많이 물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미국 시장이 약세장으로 돌아설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돈이라는 것은 항상 수익이 나는 걸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돈이라는 것은 어쨌든 스마트머니라고 하죠. 돈은 돈이 되는 곳을 찾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만회를 하고도 돈이 된다. 그러니까 그것을 만회해 줄 만큼 강세장을 만들어 줄 약속이 없다라고 하면은 애초에 세수를 그렇게까지 늘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20%에서 39.6%로 세수를 늘린다라고 해서 증시가 만약에 그거를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만큼의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 증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 세율을 늘렸다. 이거는 사실 내년의 일인데 지금 벌써 장에서 뭐 맞아요. 빠지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정말 큰 문제가 됐었다라고 하면은 어제 미국 시장이 1% 내외 낙폭으로 끝나진 않았을 겁니다. 한 3%, 4%, 뭐 다우지수 같은 경우 뭐 1000포인트까지 한 번에 급락이 나타나는 시장이 나타났을 건데 전혀 그렇지 않고 현재 시장은 그것을 충분히 세금을 내고도 충분히 만회할 수 있을 만큼의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 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증세보다 시장의 힘이 더 강하다라는 초점에서 전문가님 의견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업종 키워드로 가보도록 할게요. 업종은 오늘은 어떤 업종 픽해 오셨을까요? 네, 업종 키워드를 좀 바꾸고 싶습니다. 갑자기요? 네, 계속 제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약을 맞아요. 네. 말고 다른 것도 이제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계속
지금 장이 제약주 위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제약이 아닌데 우리나라만 유독 제약이죠. 참 이 제약에 대해서 많이 움직이는 좀 씁쓸한 면도 좀 있죠. 미국은 이제 백신이 잘 풀리고 잘 돌고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3개월 동안 백신을 2억 회 이상 접종을 하니까 또 모든 미국인들은 뭐 접종을 하겠다. 좀 빠르면은 뭐 올해 상반기 내에 거의 다 맞추고 하반기는 거의 뭐 마무리 들어가서 이제 방역을 이제 좀 면역 상태로 좀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경제 재개 수혜주들이 막 미국에서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는 이 백신에 대해서 공급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 경제 재개 수혜주들이 움직일 수가 없고 오히려 백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약주들 특히나 뭐 이제서 뭐 지금 백신 들여오는 것보다 지금 백신을 연구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좀 임상 성공이 더 빨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뭐 이런 기대감도 좀 있고 지금 백신이 없으니까 뭐 치료제로 좀 눈을 돌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눈들도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백신 기대감 때문에 증시가 올라가는 거 한편 우리나라는 백신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이 제약주들 중심으로 그러니까 시장은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싶은데 우리나라는 이런 백신 수혜주들이 가지 못하니까 이 백신 관련주들이 아닌 오히려 치료제나 제약주들 위주로 좀 움직이는 것들이 있고요. 그럼 이런 장세는 아무래도 이 우리나라에 백신이 들여오기 전까지 뭔가 화이자나 모더나나 이제 이런 것들이 더 우리나라에 확실하게 공급이 될 때까지는 제가 봤을 땐 제약주들은 이런 흐름상 뭐 지금처럼 전부 다 강한 제약주들이 전부 다 좀 잘 가는 이런 섹터가 계속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약주들의 변동성은 이제 백신 공급이 될 때까지는 좀 지속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아까 뭐 삼성제약 말씀드린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대신에 제약주들 시젠도 최근에 많이 올라오고 하지만은 결국은 시젠도 많이 빠져서 고생 정말 많이 하셨던 분들이 정말 많은데 많이 빠진 이후로 좀 올라오게 되고 진원생명과학도 마찬가지죠. 많이 빠졌다가 이제 올라오는데 이제 그런 것들처럼 많이 빠진 종목들이 결국은 반등은 한 번씩은 나옵니다. 이제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도 주주 가치를 제고할 때 뭔가 우리 회사 주가가 너무 안 오르는데 우리 회사 주가를 좀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냥 무작정 이거 좋다 이거 내보라자 이게 아니고 좋은 뉴스가 나와도 지금 우리 회사의 업종의 분위기가 좋을 때 내놓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제약주들도 여태까지 좀 숨겨놨던 이슈들이나 좀 준비했던 이슈들을 지금 현재 이런 식의 좀 같이 뭐 예를 들어 쉽게 생각해보면 무상증자도 이런 경우에 해당이 합니다. 오히려 많이 빠진 종목 중에 못 올라온 제약주들은 뭐 무상증자 이런 것들로 주목을 받고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약주들 접근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낙폭 과대 많이 빠진 종목들 위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사회적으로는 백신이 빠르게 도입이 안 돼서 문제가 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주식시장 내에서는 백신 확보 전까지는 이슈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제약주나 치료제들은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제약바이오주 잘 선별하셔서 앞으로도 주가 추이는 꾸준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키워드로 시장 정리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을 해드릴 텐데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와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들의 참여를 받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댓글로도 마찬가지로 달아주시면 꼼꼼하게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김상현 전문가와 더 많은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하단에 지금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문자 샵 3772번으로 김상현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입장 가능한 링크를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참여 계속해서 받으면서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 유튜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이님께서 올려주셨어요. 대주전자재료 49,600원에 10% 수익 실현 가능할까요?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대주전자 재료는 지금 47,850원입니다. SK와 LG가 이 경쟁에서 소송에서 합의를 본 이후로 이 종목의 상승 탄력을 지금 계속 받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번 또 이 종목이 상담이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전문가님이었나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 하여튼 그 전문가님은 굉장히 좋게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셨거든요.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아니었는데 저도 좋게 봅니다. 아, 그래요? 네. 일단은 대주전자재료 내용을 보면은 뭐 2차 전지나 아니면은 뭐 스마트폰 칩 그다음에 뭐 그런 것들 제외한 우리가 쓰는 모든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거의 기본 소재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수요는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시장 자체로는 좋습니다. 시장 자체로 좋은데 지금 이제 시청자님의 가장 이제 안 좋은 점은 이제 매수가가 조금 부담스러웠다라는 거. 이제 그것을 제외하고는 이제 내가 좋은 종목을 샀는데 매수가에 따라서 시간이 걸리거나 손해를 봐야 되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49,600원이면은 뭐 손해를 막 봐서 매도를 해야 될 정도는 아니고 시간이 조금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수익 실현은 대신에 이제 비싸게 사셨으니까 수익도 이제 크게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많이 사시진 않으셔서 나중에 51,000원, 52,000원 정도에는 일부 좀 수익을 좀 실현해 두셨다가 고점을 넘어갈 수 있는지. 근데 이 고점을 넘어가기 전에 이 대형주들에서 먼저 신호들이 나올 겁니다. 대주전자재료는 아무래도 이 벤더 업체이기 때문에 먼저 선두주자로 나아가진 못하고,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던 이제 LG화학이나 아니면 SK이노베이션이나 아니면은 조금 더 나아가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제 이런 대기업 IT 기업들이 먼저 상승 탄력이 나와 주어야 대주전자재료도 뭐좀 고가로 넘어가는 형상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전고점을 넘기는 조금 힘들다. 그래서 51,000원 정도에서는 좀 비중을 좀 줄여 두시고요. 비중 줄여 뒀는데 뭐 나중에 좀 다시 눌린다 그러면은 46,000원 정도에서는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오니까요. 부담 없이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주전자재료 역시나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상담도 유튜브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베네치아 님께서 더존 비존 88,100원에 10%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종목 요즘 좀 지지부진하죠, 흐름이. 더존 비존은 전문가님 전망 괜찮게 보실까요? 지금 도전 비전 입장에서 뭐 당장 바랄 수 있는 건 주가 상승이 아니에요. 주가 상승이 아니고 더 안 빠지고 버텨주는 거, 더 안 빠지고 버텨주는 게 제일 좋고, 시간을 오히려 이 자리에서 오래 끌어주면 오래 끌어줄수록 지금 시청자님한테는 유리해집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 더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과감하게 손절을 진행했다가 나중에 다시 진입을 하는 방법. 만약에 지금 자리가 좀 중요한 지지 자리인데 여기서 이탈하게 되면은 조금 과하게 봐서 7만 원 정도까지 추가 낙폭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차라리 뭐 85,000원 이탈했을 때 손절하고 밑에서 다시 잡는 게 꼭 이 종목을 사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 종목 가지고 매매해서 뭐 나중에 내가 손해 본 거를 이 종목 내에서 조금 더 해결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7만 원 정도에서 다시 진입이 가능하시고요. 더존비존 같은 경우도 사업 자체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좀 정책에 대한 그 힘은 좀 약해졌지만은 그 뉴딜 관련돼서, 특히 디지털 뉴딜 관련돼서 조금 펀드도 같이 조성이 된 종목 중에 하나이고, 거기에 관련된 수혜를 좀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그 뒤로 뭐 뉴딜 관련된 이슈보다는 이제 뭐 다시 뭐 코로나 상황이고, 이제 코로나 관련돼서 뭐 인프라 뭐 나오거나 전반적인 뉴스가 다른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주가가 좀 약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슈가 부족한 구간에서 조금 종목의 시간 자체를 조금 더 소비를 해주는 게 제일 좋으니까, 여기서 지지부진하다고 해서 매도할 건 아닙니다. 대신에 주가가 한 85,000원 밑으로 하향한다 싶으시면은 손실이 막 크게 발생할 구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85,000원 정도 손절까지 잡으시고요. 만약에 85,000원 안 오는데 주가가 너무 지지부진하다 싶으시면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시고, 여기서 좀 잘 버텨준다고 하면은 그래도 한 105,000원 정도까지는 다시 받는 구간 나올 수 있으니까 85,000원 손절가만 잡고 좀 기다려보자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85,000원 손절가로 잡으시고 지금 구간에서 더 떨어지지 않고 좀 잘 지탱을 해준다면 10만 원 부근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도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문자입니다. 1073님께서 삼성전자 83,400원에 40%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삼성전자는 뭐 국민주기 때문에 상담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전문가. 이거 어떻게 보세요? 상담하기 쉽습니다. 그래요? 네, 가지고 가셔야죠. 뭐. 네, 뭐 삼성전자를 제가 뭐 안 좋은 회사 다 팔라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앞에서 지금 시장 괜찮다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 팔라고 하면 또 그것도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지금은 가져가도 되는 타이밍이고요. 주가가 이렇게 부담스러운 국면은 아니에요. 지금 뭐 8만 원 초반대에서 2021년 2월 초부터 지금까지 한 2, 3, 4, 한 3개월 동안에 좀 지지부진한 국면 나와주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게 더 좋아요. 지금 지지부진하고 재미없다 싶은 게 제일 좋은 종목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뭐 정말 뜬다, 이게 정말 간다, 이런 종목들은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겠지만은 당연히 그런 종목이 잘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빠질 때 정말 무지막지하게 빠져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재미없어 보이는 게 결국은 나중에 나한테 좋은 종목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회사가 좋다라는 거는 다들 누구도 이제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 지금 자리면은 충분히 버텨볼 만 하시고요. 지금 뭐 8만 원대 조금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8만 원대가 일단 제일 중요하고, 뭐 지금 비중이 조금 많아요. 대신에 비중이 좀 많기 때문에 8만 원을 만약에 깬다 그러면은 뭐 전량 손절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조금 비중을 절반 정도 줄이셨다가 나중에 시장이 조금 자리가 좀 잡힐 때, 만약에 빠지게 되면요, 한 자리가 잡힐 때 다시 들어가시더라도 8만 원 손절가 잡고 보시면 되시고요. 대신에 반등 나와도 비중이 크니까 9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보신 다음에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좀 진득한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상담 문자로 가볼게요. 8473님께서 지능기업 3,940원에 10% 오세훈 주라고 해서 지인들과 3월 25일에 매수를 하고 매도 시기를 놓쳐서 현재 30% 넘게 마이너스입니다. 매도 시기 금액 도움 바랍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정말 3월 25일에 매수를 하셨으면 그 전날에 딱 고점을 찍고 그날부터 계속 미끄러졌거든요. 좀 상심이 크실 것 같습니다. 30% 넘게 지금 손실을 보고 있으신데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종목은 또 4월 7일이 보궐선거였는데 그 전부터 하락세가 시작이 됐었네요, 전문가님. 네, 그 전부터 이제 많이 올랐고, 방금 삼성전자 때 말씀드렸잖아요. 많이 누가 좋다 하면은 더 가면은 되게 많이 가요. 실제로 막 50% 100% 가는 종목도 많은데, 그 반대의 경우는 당연히 뭐 30% 50% 빠질 수도 있죠. 아주 지금 현재 이제 그런 국면인데요. 지능기업이 솔직히 지금 뭐 마이너스 30% 40% 이렇게 막 빠져가는 국면에서 손절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근데 다만 이 자리에서는 원래는 매수가가 그렇게 막 부담스럽지 않았으면 손절을 말씀드리고 싶은 구간이고요. 근데 지금은 이미 손실이 많이 커져 있는 국면이고, 다행히 비중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종목에 시간 투자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쩌면은 진짜로 한 반년에서 1년 정도는 더 지켜봐야 될 수도 있어요. 이 정치 테마주로 올랐다가 이벤트 소멸성으로 빠졌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올라오기 위해서는 다시 정치 이슈가 오거나 아니면 지능기업의 개별적인 좋은 뉴스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지능기업의 개별적인 좋은 이슈가 나올까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는 우리가 기대하기는 힘들고요. 뭐가 나올지도 모르고. 그러면 정치 이슈는 언제 다시 올까 생각을 해보면은 내년이죠. 정치가 내년에 또 정치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내년의 기회를 좀 기다려봐야 될 수도 있고, 지금 서울시장에 다행인 거는 재보선이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다시 선거를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타이밍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빠졌다고 물 타거나 그런 것만 하지 마시고요. 손절을 하긴 어려우니까 손절을 지금 못하지만은 추가 매수도 하지 마시고 시간을 조금 더 들여주시고요. 나중에 조금 지지구간 잡히고 얘가 요즘에 좀 안 빠지고 잘 버티네, 조금씩 올라오네 하는 흐름 되면은 그때 다시 한번 투자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다시 내년에 서울시장 선거가 있기 때문에 시간 투자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의견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여유를 좀 가지셔야 될 것 같네요. 우리 시청자분 힘내시기 바라고요. 다음 상담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유튜브입니다. 별님공주님께서요. CJ ENM 146,500원에 10%입니다. 그동안 주가가 많이 쉬어서 모아갔던 종목입니다. 중장기로 보고 있는데 목표가를 얼마 정도로 볼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차트를 보면 일단 전문가님이 좋아할 차트. 조용히 맞아요. 지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정확하게 보셨어요. 네. 제가 좋게 보기도 하고, 뭐 요즘에 이제 예를 들어서 진짜 대형주 중에 뭐 이렇게 좀 지지부진하고 뭐 모아가면은 좀 좋을 거 없습니까라고 하면은 저도 눈에 보이는 종목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렇게 대형주라고 해서 코스피스 찾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코스닥 대형주들도 대형주이기 때문에 CJ ENM도 좋은 측면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매수하시는 접근법도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던 대로 꾸준하게 유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매도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저항이 있을 만한 곳이 어디였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그 거래가 많이 나왔던 자리가 나중엔 지지와 저항이 돼요. 근데 최근에 거래가 가장 많이 나왔던 구간이 어딘가 보면 16만 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6만 원 정도 되면은 뭐 다 파는 게 아니고 또 모았던 것 중에 일부는 좀 덜어내고, 그 다음에 다시 빠진다? 그러면 다시 모으시고요. 대신에 이제 16만 원 넘어갔다. 16만 원 넘어가면은 이제는 잠깐 매도를 멈추고 상승세를 좀 지켜봤다가 오히려 상승세가 좀 꺾이는 부분을 찾는 게 더 제일 좋아요. 그런데 지금은
뭐 목표가를 잡는다라고 하면은 16만 원 정도 잡아드릴 수 있고 뭐 나중에 더 높은 구간에서는 뭐 20만 원 정도가 심리적인 저항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 모아가던 그 형태를 조금 더 꾸준하게 지속을 좀 해주시고요. 목표가만 저항이 16만 원, 그 심리적 저항이 19만 원 뭐 중반대 이렇게 매도를 하시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좋은 타이밍에 매수를 잘 하고 있으시다라는 칭찬과 함께 가격 전략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참고를 하셔서 수익을 잘 챙기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상담도 유튜브로 가볼게요. 유미님이 올려주셨어요. 한국금융지주 평단이 88,000원인데 꼭 봐줘용. 파는 게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109,500원이고 88,000원이면 매수를 잘 하셨네요. 수익을 지금 챙기고 있으십니다. 금융주인데도 이제 카카오뱅크 상장 기대감에 이 종목만 보면 이제 카카오뱅크가 다들 떠오르실 것 같아요. 7월쯤 상장이 될 거다라고 뭐 소식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더 기대감을 안고 올라갈 것인가, 매도가가 굉장히 그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전문가님. 어디서 잡아볼까요? 네, 일단은 이제 IPO 일정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한국금융지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금융주 이런 느낌은 이제 증권주로 많이 생각을 하죠. 증권주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매출 이익을 좀 구성을 보면요. 이 회사는 뭐 거래 이익, 뭐 유가증권 평가 이익, 뭐 이자 이런 것들보다도 다 기타에 들어가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생각하시는 그거 좋은 회사 잘 잡아가지고 잘 상장시켜 주는 것들, 상장 주관사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주가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회사이기 때문에 주가도 거기에 가장 민감할 거고요. 그리고 가장 조심해야 될 건 이제 이벤트 소멸이죠. 이벤트 소멸을 가장 조심하셔야 되시고 지금 한국금융지주는 신고가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항이나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실 때가 아니고 이벤트 소멸성, 카카오뱅크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카카오페이가 먼저 나온다고 하니까 사실은 어제는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받았어요. 근데 뭐 다행히 주가에서 급락이 나타나진 않고 카카오뱅크도 이제 진행을 하긴 할 거니까 7월쯤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5월 말 6월 중순 전에는 제가 매도를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거는 이제 시기상의 문제, 시기적인 접근법이고요. 주가를 봤을 때에는 지금부터 카카오뱅크 상장 관련 뉴스가 나오는 건 한 20일에서 60일 정도 사이에 있을 이제 이벤트성이잖아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생각해서 이평선도 20일선, 60일선을 보세요. 그래가지고 20일선 이탈하는 자리에서는 내가 매도를 하고 나오면 좋겠다. 근데 지금 21선이 10만 원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만 원 이탈하기 전까지 뭐 시간이 지나면 21선이 더 올라오고 아니면은 주가가 더 튀게 되면은 21선이 또 거래가 좀 멀어지겠죠. 그런 측면 오히려 이용을 하셔가지고 21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보유하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신고가니까 가능하시고요. 만약에 전고점이 있었으면 전고점에 매도를 말씀 좀 드렸을 텐데 전고점이 없으니까 21선 이탈 시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미님에게도 굉장히 기분 좋을 만한 가격 전략들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우리 유미님도 수익 많이 챙기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고요. 유튜브 댓글을 뭐 늘 많이들 올려주고 있으십니다. 지금처럼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되고요. 방송이 끝나고도 김상현 전문가와 더 많은 소통은 노란톡방에서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가 나갈 겁니다.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고요. 샵 3772번으로 김상현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입장 가능한 링크를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가볼게요. 5006님께서 케어랩스도 좀 부탁할게요. 12,400원 20%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뭐 만약에 최근에 매수를 하셨으면 매수한 이후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림입니다. 케어랩스는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케어랩스를 좀 길게 펼쳐놓고 12,400원에 제가 지금 선언하는 그거 바란데 네. 딱 두 번 있었던 고점입니다. 가지고 조금 안타까운데 케어랩스가 요즘에 이제 올라온 이유를 봐야겠죠. 지금 떨어진 이유보다는 최근에 올라왔던 그 이슈들을 봐야 되는데 가장 좋았던 이슈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이제 백신 여건 관련된 이슈로 보여요. 제가 지금 봤을 때는. 근데 이 백신 여건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마찬가지로 그 백신과 관련된 이슈가 조금은 약하고 지금은 뭐 치료제나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백신 여건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실효성이 있으려고 그러면은 백신을 맞은 사람이 많아져야지 실효성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이 없고 백신 여건을 뭐 저번 주부터 시작한다라고 뉴스가 나왔지만은 그 부분이 조금은 테마가 좀 약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빠졌고요.
지금 뭐 기술적인 흐름을 봤을 때에도 뭐 60일선 이탈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매수가를 생각을 하게 되면은 원래는 손절을 조금은 진행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이미 조금 늦은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셨다가 한 9,500원 정도? 9,500원 정도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 다만 추가 매수는 어렵습니다.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지금 반등이 나왔을 때도 비중 20% 전부 다 익절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을 권해두고 싶지가 않아요. 반등 나와서 11,000원 정도? 11,000원 정도가 회복이 되면은 절반 정도도 일단은 매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나중에 추가 매수를 할 여력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이슈가 부족하고, 이 종목은 오히려 백신 접종이 많아지는 게 더 호재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도 좀 들기 때문에, 일단 11,000원 올라오면은 비중 축소, 또는 9,500원 손절가에서도 조금 비중 축소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구간이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케어랩스 더 꼼꼼하게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상담은 문자로 또 가볼게요. 7775님께서 미스터 블루 11,800원에 20%입니다. 언제 매도할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11,750원 비슷한 구간이 있습니다. 요즘 뭐 너나 할 것 없이 웹툰 플랫폼 인수하면서 웹툰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특히나 대원미디어가 뭐 엄청난 폭등 랠리를 보였죠. 미스터 블루도 그래서 그 뒤에 조금 따라가는데, 사실 미스터 블루는 그만큼 시세를 잘 못 냈어요. 금방 조금 떨어지는 모양인데 어떻게 다시 한번 급등할까요, 전문가님? 네, 지난번에 이제 자사주 처분 나온 날 저희가 또 한번 상담했었던 것 같은데, 네. 예, 그때도 지금 자리 딱 그 빠졌을 때, 그 빠지고 나서 그 딱 자사주 처분 나온 뉴스 그날 가격을 좀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회복이 생각보다 금방 나올 수 있지만, 그 자리에 깨면은 시간이 3개월 정도는 걸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지금 자리 잘 지켜주죠. 잘 지켜주니까 또 다행인 건 시청자님이 싼 값에 매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항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어디냐, 그 악재가 터졌던 뭐 12,500원 정도가 한번 저항이 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구간은 아니지만은 12,500원 정도에서는 비중을 조금은 축소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자리가 이제 어찌됐든 간에 자사주 처분이 뭐 엄청난 악재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안 좋게 뭐 마이너스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분명히 저항이 있으니까 좀 비중 축소를 하셨다가, 그래도 이 웹툰 시장이라는 것, 그 다음에 대원미디어가 보여줬던 흐름들, 그 다음에 카카오랑 네이버가 지금 계속 웹툰을 가지고 그 미국 나스닥 시장에 뭐 누가 상장을 먼저 하느냐, 내가 상장하겠다, 너가 상장하겠다, 아니면 똑같은 거 가지고 내가 인수한다, 너가 인수한다, 지금 이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슈가 되는 부분들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미스터 블루도 12,500원 정도는 분할 매도 들어가시고요. 나머지 잔량은 혹시나 14,000원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한번 기다려 보시는 편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만약에 또 추가적인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 주가가 좀 빠진다 싶으시면 11,000원 정도 손절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가격 전략 잘 참고를 하셔서 대응을 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상담도 가볼게요. 이번에는 문자입니다. 3686님께서 JV의 매수가는 2,177원에 30%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JVM 2만 원대겠죠? 21,770원일 것 같습니다. 무상증자 결정을 하고 급등을 했는데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이게 무상증자를 특히 요즘에 또 시젠도 있었잖아요. 네. 시젠도 이제 여쭤보시는 게 무상증자하고 권리락을 받는 게 유리하냐, 안 받는 게 유리하냐라고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를 기다리고 안 기다리고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누군가가 이러한 공개된 정보를 가지고 초과적인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그런 만만한 시장이 아니에요, 주식시장은. 내가 아는 정보를 가지고, 내가 이 아는 거 가지고 어떻게 유리조리 해보면은, 내가 지금 조금 더 벌 수 있겠지, 이걸 노릴 수 있는 만만한 시장이 아니거든요. 권리락을 하고 나서 오늘 시장 급등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권리락 그냥 기다릴 걸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결국은 내가 그 권리락 하고 나서 그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주식이 들어올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럴 때까지 주가가 다시 빠져버리면 도루묵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그냥 권리락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 주가가 그 무상증자 다 필요 없이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냐, 못 올라가는 흐름이냐,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게 훨씬 더 좋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무상증자라는 이슈는 이 주가가 많이 빠졌거나 아니면은 정말 지지부진했을 때, 이때 나오는 게 가장 무상증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이 주식 개수들이죠.
지금 유통 물량 같은 경우도 이 주식을 보면은 1,200만 주 중에 50%밖에 유통이 안 되니까 600만 주, 700만 주 정도밖에 시장에 없거든요. 이렇게 좀 1,000만 주도 유통이 안 되는 종목들이 무상증자 나오고 나서 시간을 좀 들이면 올라올 수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즉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고, 시젠도 지금 올라올 수 있는 이유가 결국은 많이 빠진 상태에서 무상증자가 나왔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지, 많이 올라가는 상태에서 무상증자가 나왔으면은 정말 단발성으로 툭 튀고 급락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게 무상증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상증자 무조건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가가 많이 빠졌는지 아니면 움직임이 없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통 물량이 뭐 진짜 한 5, 600만 주밖에 안 되는 조금밖에 없는 주식인지 잘 체크를 해보시면, 일단 JVM 같은 경우는 이 많이 빠졌고 못 움직이고 유통 물량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까지는 우상향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나머지 무상증자 물량 받기 전에라도 한 21,000원 이상 올라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매도를 좀 해주셨다가 나머지는 뭐 새로 들어오는 증자 물량으로 승부를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JVM 21,000원 정도 지켜보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도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의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워낙 또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전문가와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아쉽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을 안내를 해드릴게요.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QR코드를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고요. 문자 샵 3772번으로 김상현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입장 가능한 링크를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열심히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렸는데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도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던 시크릿 공략주를 확인하러 갈 시간입니다. 잠시 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워낙에 또 수익을 잘 내고 잘 내드리는 또 전문가님이기 때문에 오늘의 공략주도 많이들 궁금해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거의 첫 주 이후로는 공략주를 못 맞추고 있어요. 오늘도 무슨 종목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종목인가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오늘도 여러분들께 실망을 드릴 재미없을 종목입니다. 네. 네, 리노스고요. 네, 전체적인 흐름 보면은 역시나 차트가 지지부진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열광하는 막 급등하는 이제 이런 자리가 아니고 정말 지지부진하고 이제 주가가 좀 상승이 나올 수 있을까 의심이 들 만큼 이렇게 횡보가 좀 길어지고 있는 구간인데요. 일단은 회사 내용을 보면은 패션 사업이랑 이제 뭐 무선통신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하게 되는데, 이 무선통신이 또 공공기관에 많이 납품이 좀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패션 사업 관련해서 특히나 이제 우리가 자주 봤었죠. 요즘도 자주 매는지 모르겠지만 이 키플링이나 이스트팩 이런 가방 사업도 굉장히 좀 잘 팔리고 있는 사업, 좀 스테디셀러로 팔리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큽니다.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꽤 크고, 그래서 일단 안정적으로 매출은 좀 발생을 좀 시키고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사실은 철도죠. 뭐 패션 관련돼서 뭐 큰 이슈를 바라는 것보다는 이 철도 관련된 것들, 특히 이 GTX가 이제 내년부터 이제 슬슬 착공식에 이제 들어가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이 GTX가 아니어도 어제 나왔던 뉴스들도 있고, 전반적으로 요즘에 이 철도 관련된 또 국토 개발 관련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제 국토 지균 발전해가지고 이 현재 여당에서 굉장히 밀고 있었던, 또 좀 밀고 있는 좀 정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정말 재미없는 이 주가 흐름에서 그나마 이제 오늘이 좀 좋은 자리다, 좋은 이제 매수하기 좋은 타점이다, 시점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었던 거는, 이 앞에 이제 12월 22일 날 거래가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이제 음봉이 좀 있었는데, 이 뒤에 여기다 한번 선을 그어 보면은 정말 여러 번 시도를 한 끝에 이제서야 한번 넘어가고, 여기서 이제 주가만 넘어오는 게 아니고 주가의 평균 자체가 이제 넘어오는 시점, 그러니까 이제 저항을 조금씩 더 넘어가는 시점이 나타나고 있고, 이번 저항을 넘어가게 되면 다음 저항까지는 그 폭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부터 뭐 1,500원 정도, 그 다음에 뭐 2,000원 정도, 뭐 2,400원 정도 폭이 크기 때문에 10% 20%씩 넓은 간격으로 폭이 있기 때문에 이번 저항만 잘 눌러주고 상승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한 15% 20% 수익을 내줄 수 있는 이제 구간이고, 빠져있더라도 크게 부담 없는, 정말 이미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빠져도 부담 없는 자리이니까 매수하기에는 좀 오늘 좀 좋은 시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오늘 현재 가격 부근입니다. 1250원 내외 정도에서 매수 가능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음 저항이 1500원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1500원 정도, 그다음에 그 손절가는 이번에 저점을 낮추는 구간이 아닌 한 1100원 정도로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는 리노스입니다. 리노스 다양한 모멘텀들을 안내를 해드렸고요. 일단 차트가 워낙에 안정적인 흐름을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차트로 봤을 때도 매수의 기회 지금 주고 있다라는 의견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목표가는 1,500원, 손절가는 1,1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김상현 전문가와 더 많은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노란 톡방에서 나눠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고요. 문자샵 3772번으로 김상현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입장 가능한 링크를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번 주 마지막 시장 오후에 또 열심히 종목 상담 도와준 우리 김상현 전문가와 먼저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좋은 분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데일리 시황센터에서 이 시각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마시스 먼저 확인해 보시죠. 식약처가 자가 검사 키트 2개에 대해서 조건부 허가를 내렸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식약처가 허가를 내준 제품은 SD 바이오센서 그리고 휴마시스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보도가 나오면서 시세가 폭발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2만 원을 뚫어내면서 장중 26%에서 신고가 나왔고요. 현재도 거래대금 강하게 실리고 있습니다. 현재 17% 견전 오름세 나타나면서 18,9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스푸트니크 테마인데요. 이 정부가 검토 차원이라고 선을 일단 그었지만 백신 수급을 다각화하기 위한 플랜 B 중에 하나로 이 스푸트니크 백신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계보건기구와 유럽의약품청이 이 제조 시설을 방문한다고 알려지면서 이 승인 가능성까지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관련주들 오늘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트론과 그리고 코리아 에셋투자증권 모두 신고가를 기록한 모습인데요. 이화전기, 이트론, EID 세 종목 묶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강하게 실리고 있고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코리아 에셋투자증권은 이 신규 종목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이 백신 생산 컨소시엄에 참여한 큐라티스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관련주로 묶였고요. 현재도 7%의 견전 오름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797명을 기록했는데요. 지난 1월 7일 이후 최다 기록이라고 합니다. 이 거리두기 상향에 대한 가능성이 비치면서 관련주들은 오늘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재택근무 관련주들의 흐름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 소프트캠프 8% 그리고 알서포트 3%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외국인의 차익 실현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교육주들의 움직임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 청담러닝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모습이고요. 현재 비상교육도 외국인이 사들이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각 8% 그리고 3%의 오름세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시장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형 따라 아우도 가고 있습니다. 장 초반 낙폭이 깊었던 시장은 장중 저점을 찍고 회복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점과 고점의 갭이 조금 큽니다. 현재 모두 보합권 플레이 보여주고 있고요. 심리적인 지지선을 회복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1% 하락하면서 보합권 플레이입니다. 3,174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현재 마찬가지로 보합권 플레이 펼쳐집니다. 1,030선을 회복할 수 있을지 막판까지 보셔야겠습니다. 1,025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금요일 닥터스탁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돌아와서 또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종목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남은 오후장도 이제 한 2-3시간 남았죠. 성투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